승리의 비밀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에 있다. 미국 미식축구 코치 톰 랜드리의 말입니다. 공부 의지를 지속하는 데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부 관리입니다. 관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계획하기. 둘째, 측정하기. 셋째, 피드백. 우선 공부 계획을 세웁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잡으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매달 초에는 이 달의 목표량을, 월요일에는 이번 주의 목표량을, 아침에는 오늘의 목표량을 적으면 됩니다. 알록달록 색을 예쁘게 만드느라 신경을 많이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노트에 메모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엔 공부량을 측정합시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의 공부량을 써보는 겁니다. 목표량 아래에 적으면 미달인지 초과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과 한 달의 경우도 똑같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합시다. 공부량이 미달이라면 원인을 따져보는 겁니다. 가을바람이 좋아서 막걸리에 흔들렸을 수도 있고 환절기라 감기를 앓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공부량이 초과되었다면 목표치가 너무 낮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통해 다음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긴 여정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살듯이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를 관리하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잡담이 능력이다 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잡담하는 방법의 베이직 같은 부분을 나눠드리죠. 거의 기초편입니다. 그러니까 잡담이 중요하다는 거는 조금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적당히 아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둘이 있을 때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야기에서 시도해 볼 만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인 분들에게 오늘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씀드리는 정도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익히 접해본 내용들이 들어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이나 내일 한 번쯤 들은 내용을 연습해보는 것, 적용해보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원래 자기가 있던 상태, 원래 익숙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항상성이라고도 해요. 이를테면 원래 나는 잡담을 잘 못한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잘 못 나눈다 하시는 분들 경우에 워크샵이든 자기계발 강좌든 이런 데서 듣고 한두 번 시도를 해보려 마음을 내실 수는 있지만 또 며칠 가지 않아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색해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꺼내어 다시 읽으니까 저도 잊고 있었던 잡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출근길에 저절로 연습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회사로 걸어가는데 저기 몇 미터 앞에 회사 동료분이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평소 같으면 사실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만 보고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슬슬 속도를 늦추어 마음 편히 혼자 걸어가곤 하는 저인데 오늘 아침에는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들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내용 잡담하는 능력의 기초편 베이직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중에 몇 가지 팁은 당장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칭찬을 한다, 인위적으로 칭찬을 건넨다 이런 내용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의 없는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의 속마음이 어찌 보면 좀 들여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칭찬을 듣고 난 경우에도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기를 무죄칠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칠시, 다른 사람에게 보시, 즉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7가지입니다. 무죄칠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붓다를 찾아와서 호소를 했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석가모니 붓다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제가 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자 붓다가 거기서 그렇지 않다.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 무죄칠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략히 한번 볼까요?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보시, 그 첫 번째는요, 화안시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게 미소를 한번 띄워준다면 그 미소 짓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로 하는 보시, 언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을 건네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심시, 마음으로 하는 보시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베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는 안시, 눈으로 하는 보시인데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호의와 선의를 품은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베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베품은 신시, 몸으로 하는 보시인데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의 그 짐을 좀 나누어 들어준다던가, 뒷사람이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잠시 잡아서 열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역시 베품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시는 좌시라고 해요. 앉은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베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찰시라고 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속을 헤아려 알아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베품이 되겠습니다. 이 무죄칠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보시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돈이나 물건으로 하는 보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죄칠시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마음을 내어 칭찬을 하는 것 역시 언시, 말로써 하는 베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에 대해
일단 가진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조금쯤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건네는 것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베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칭찬이 아부나 아첨과는 구분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을 떠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떤 이익을 얻자라는 마인드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잡담에 필요한 칭찬이란 그런 아부성 마인드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본적으로 지금 이곳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싶다. 나랑 함께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한마디 건냄으로써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전달되는 것, 그런 잡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칭찬을 건넨다면요, 구태여 의도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은 마음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잡담의 기초, 어떻게 잡담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우선 칭찬부터 한다입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면 우선 칭찬을 하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칭찬이야말로 잡담의 기본이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특별할 것 없는 부분을 칭찬하면 된다. 아무튼 칭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잡담이란 함께 있는 동안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칭찬이 지름길이다. 칭찬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어지간히 삐딱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 나는 방송 일을 하는 관계로 연예인과 접할 기회가 많은데 특히 연예인 중에는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단연 일본의 남성 아이돌 그룹 토키오의 고쿠분 다이치 씨를 꼽는다. 토크 프로그램이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능숙한 사회는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는 평소에도 잡담에 아주 능하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는 칭찬에 정말 능하다. 사이토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지네요. 그 셔츠 진짜 잘 어울려요 하고 항상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나도 아 그래요? 오늘은 평소보다 화려한 색으로 골라봤지요 라면서 기분 좋게 여유롭게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의 보이는 부분을 먼저 칭찬하자. 오늘의 넥타이, 오늘의 셔츠, 고쿠분 씨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보고는 칭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칭찬하지 않는다. 사이토 선생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참 훌륭하십니다. 이건 잡담이 아니다. 이런 것은 잡담에 있어 칭찬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첨인지 비아냥인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어 리액션을 하기가 난감해진다. 하지만 고쿠분 씨의 칭찬에서는 정말로 지금 이곳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자, 오늘 눈앞에 있는 상대와 마음을 통하게 하자 라는 기분이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아 그래요? 라고 기분 좋게 리액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찬의 내용보다 그 행위가 중요하다. 칭찬하는 잡담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이다. 오늘 넥타이 아주 멋져요 라는 이 한마디는 넥타이를 칭찬하면서 상대에 대한 호의도 함께 건네고 있다. 따라서 이때 넥타이 센스를 논할 필요는 없다. 설령 본인의 취향이든 아니든 무늬가 이상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이것은 잡담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칭찬의 내용이 아니라 칭찬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잡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앞서 든 예처럼 리액션을 하기 난감한 아첨이나 비아냥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잡담이 되어버린다. 잡담은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다. 가치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 잡담은 결코 가치관을 발표하거나 강요하거나 토론하는 장이 아니다. 그저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다. 따라서 단적으로 말하면 뭐든 칭찬하는 것이 최고다. 네, 다른 사람에게 잡담을 걸 때는 지금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상대가 잡담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처의 기본을 보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흥미가 없어도 긍정하고 동의한다. 이를테면은 마주한 상대가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화 무엇을 봤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은 그 영화를 보고 꽤 지루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스토리는 평이했지만 주인공의 연기가 괜찮더라고요. 내지는 연기도 연기지만 영상이 아름다웠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상대방도 맞아요. 저도 아버지 역의 누구누구가 인상 깊었지요 하는 식으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부터 부정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상대도 기분 좋게 그 화제를 넓혀간다는 기분이 들게끔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흥미없는 화제나 싫어하는 화제가 나올지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동의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이것은 앞서 말한 칭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때마침 함께 자리를 하여 잡담을 나누게 된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취미와 기호를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좋고 싫음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므로 어떤 것에서든 장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긍정과 동의의 말 역시 잡담의 화제를 늘리고 양호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의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이번에는요. 상대랑 대화를 할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말을 걸어오면 당황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잡담에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말합니다. 상대가 한 말에 질문으로 되받는다. 말솜씨가 없어 잡담이라면 질색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잡담에 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 위주가 되면 된다. 잡담은 자신보다 상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편이 훨씬 분위기가 고조된다. 여기서 주도권을 쥐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로부터 화제를 끌어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신의 말솜씨가 뛰어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한 말에 질문이라는 형태로 되받는 힘이다. 이를테면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고 치자 상대방이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저도 최근에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와 같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어떤 종의 개인가요? 하고 상대로부터 대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상대 위주로 말을 걸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에는 단순 명료하게 상대의 이야기에 오로지 질문으로 되받아도 좋다. 이렇게만 해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화를 할 때 절대 빗나가지 않는 화제란 상대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자기 차례가 되었다 싶을 때 저도 최근에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말솜씨가 서툰 사람일수록 잡담의 잠재 능력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이어 그대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이 있어야 좋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계처럼 성의 없이 대화의 말꼬리를 잡아 그대로 반복하여 질문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머지않아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상대에게 질문하되 그 관심이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진심이란 그저 호기심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앞에서처럼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요크셔 테리어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그 질문 자체는 진심으로 호기심을 안고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성의 없이 그건 무슨 개인가요? 그 개의 성격은 어떤가요? 그 개는 많이 먹나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은 처음 한두 번은 어떨지 몰라도 머지않아 상대방이 성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이어갈 때 반드시 진심 어린 관심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말 주변이 없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잡담을 나누는 그 대화의 주인공을 상대에게 돌리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꼴이 아닌 패스에 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보죠. 잡담을 할 때는 상대가 주체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이야기만 해서는 상대가 따라오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100% 상대의 화제로만 잡담을 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마련이다. 상대 역시 이 사람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건 맞아? 하는 불쾌감에 휩싸인다. 그래서 잡담에는 상대의 화제와 자신의 화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화제 지배율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볼 때면 볼 점유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화면 아래에 대한민국 60, 이라크 40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시합 중에서 어떤 팀이 볼을 갖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러한 발상은 잡담에도 적용된다. 즉 화제 지배율이라는 말이다. 잡담에서는 상대 위주의 화제와 자신의 화제 지배율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와 다른 점이라면은 화제 지배율이 높다고 전체 잡담이 반드시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8대2 정도로 해서 상대가 8, 자신이 2를 담당하도록 하면 잡담은 술술 풀린다.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화제가 자신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간 순간 흥미를 잃게 되는 수가 있다. 그것을 두고 유치하다는 둥, 어른답지 못하다는 둥 하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럴 때면 애초부터 자기 이야기는 포기하고 듣는 역할에 충실하면 상대가 페이스를 만들어줄 것이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한 가지 더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과 그 화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되받을 말은 상대의 말 속에 있다. 나는 대학교 수업에서 1분 동안 옆 사람과 대화만으로 분위기를 띄우자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화제는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대화로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만약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야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 앞에서 야구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이때 야구에 전혀 흥미가 없는 상대 여자는 남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잘 모르는 이야기는 일단 듣고 보면 된다. 잘 모르는 분야가 화제에 올랐다면 우선은 듣는 역할에 충실해보자. 그리고 상대 화제에 뭐라도 좋으니 응수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여자 쪽에서 저는 편의점에서 속눈썹을 자주 사요 라고 말했다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지 말고 바로 응대를 해주는 것이다. 속눈썹을 산다고요? 그러면 여자 측에서는 네, 붙이는 속눈썹입니다. 속눈썹이 길면 예뻐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자는 그런 것도 있나요? 별의별이게 다 있네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든 좋으니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되받아가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네, 지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어떻게 잡담을 이어가느냐, 그 내용을 사이토 타카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덧붙이자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혀 모르고 상대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그럴 때 아예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동냥한다, 뭐 이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면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묻게 되고요. 또 그럴 때면은 대부분의 상대는 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은 흔쾌히 대답을 하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그 대화 자리가 무척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잡담을 나누더라도 우선 듣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상대방과 잡담을 나눌 때 부담을 확 낮춰주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 알맹이가 없기에 잡담은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정관념을 확 깨주는 그런 말이에요. 사이토 타카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몰라도 된다. 근데 말이야,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좋은 잡담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분위기가 무르익는 잡담은 하나의 화제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서 그 다음 화제로 가지를 뻗으며 전개되어 간다. 다만 이전의 화제를 리셋하여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후 화제의 어딘가에 연관되어 사슬처럼 엮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창 무르익은 잡담일수록 연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나의 화제나 키워드에서 연상하여 서너 개 정도의 화제를 끌어내고 그 각각의 화제로부터 연상은 더욱 팽창해 간다. 이렇게 화제는 거미줄이 엮이듯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토론이나 논의는 한 가지 화제에 대해 파고들거나 혹은 관련 있는 지식을 쌓아간다. 이를테면 화제가 수직 방향으로 한 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잡담은 화제가 수평 방향으로 한도 끝도 없이 확대되어 간다. 연상이 연상을 부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화제로부터 이야기가 점점 비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처음의 화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연상의 연쇄가 훌륭하게 확대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사이토 타카시 교수의 잡담이 능력이다 중에서요,
어떻게 잡담하느냐의 기초편, 그 베이직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애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